문제집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오늘은 235쪽 신탁 등기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죠? 금년에 이 등기법이 국가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시험이 두 군데가 있어요. 법무사 시험이랑 그 다음에 등기공무원 시험. 이게 이제 등기법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감정평가사에도 있지만 거기 워낙 적게 들어가서 근데 이제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 금년도 문제를 보니까 좀 쉬워요.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올해 등기법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출제자는 똑같아요. 대법원 소속의 법관들이에요. 공무원이나 법관들인데 등기관이나 법관들인데 걔네가 출제하는데 그쪽 금년도 다른 법무사 시험이나 등기공무원 시험이 조금은 쉽게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어려워봤자 한 서너 문제가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 뭐 다 그만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강이 공고가 되는데 특강은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공간정보법은 특강 자료 갖고 보시면 안 돼요. 이유는 다 맞아야 되니까. 공간정보법은 다 맞으셔야 돼요. 요약집 몇 페이지 안 되죠? 공간정보법. 그렇죠. 요약집 몇 페이지가 되려나? 60조. 그렇죠. 공간정보법 60조밖에 안 되니까 요약집 다 보셔야 될 테고 등기법은 특강 자료 그것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거 보시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그걸 좀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나가는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등기공무원 문제, 법무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235쪽 신탁등기 보실 텐데 신탁등기는 우리 등기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예요. 신탁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 다 오늘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신탁등기 좀 보겠습니다. 이 신탁등기는 명의신탁과 구별하셔야 되죠. 예전에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다 한 거예요.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약정, 이를 명의신탁 약정 또는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명의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소유권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물건도 다 가능합니다. 이때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출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출제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통 예를 듭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됐죠. 이때 이 물건은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된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되니까 을은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내적 소유권은 갑이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내적 소유권은 갑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대내적 소유권은 뭐고 대외적 소유권은 뭐냐면 갑과 을 사이의 소유권자는 갑이란 뜻입니다. 그게 대내적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당사자인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을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는 진짜 소유자가 누굽니까? 잘 몰라요. 소유권 하나를 두 개로 쪼개갖고 하나는 갑이 갖고 하나는 을이 갖고 이렇게 된 결과죠. 그렇죠. 이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시킵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가 될 겁니다. 부실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명의신탁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갑이 소유자고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실법에 적용을 받지만 신탁계약은 신탁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이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부르고 을을 수탁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탁계약은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했죠. 명의만을, 등기 명의만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명의만을 넘긴 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넘긴 겁니다. 그렇죠. 권리를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 권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명의신탁과의 차이점이 될 겁니다. 이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를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신탁 등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죠. 신탁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 신탁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그렇다면 말소도 어떻게 될까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 말소 회복은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 변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정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전부 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테고, 그리고 이 수탁자는 모두 신청해야 됩니까? 신탁 등기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탁 등기도 신청할 테고, 요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접수 번호도 같은 번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동일합니다. 예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도 동시 신청이죠.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도 동시 신청이에요. 그런데 그 등기에서는 별건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환매 등기 신청 정보 따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따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가 별개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동시 신청이지만 순위 번호는 다릅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두 개의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니까 순위 번호가 별개로 부여돼요. 그런데 순위가 같기 때문에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신청 정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순위 번호가 하나만 부여되고 두 개의 등기 중에서 주된 등기는 어느 등기일까요? 네? 이게 주된 등기일까요? 모든 등기 중에서 으뜸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등기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니까 모든 등기 중에서 으뜸이 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모든 법률에 의해서 으뜸이 되는 건 매매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된 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신탁 등기가 꼽살이 낀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탁의 목적,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갑이 아이들 교육을 이민을 가야 되는데 갑이 홀어머니가 계셔갖고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친구에게 아파트 한 채 넘겨주면서 부탁을 해요. 내가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니까 네가 우리 어머니를 좀 모셨으면 좋겠다.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그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나서 월세가 달달이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좀 보내드렸으면 네가 좀 좋겠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갑은 이 아파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행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수탁자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그 취득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수익자. 그러면
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탁 등기에 관한 내용은 쏙 빼놓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요 을이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요 신탁자나 요 수익자는 요 신탁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신탁자나 수익자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위 신청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한 건의 등기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신청이 되고 이거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아니에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별개로 신청하는 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때 이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값. 요 칸은 등기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에요. 소유권 보전 등기 갑의 이름으로 있다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취득한 소유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요?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을의 소유권 취득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걸 공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탁자 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를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갠 다음에 여기다가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폴어머니가 더 이상 쓸 칸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탁의 목적을 쓸 수는 없고 별도의 장부를 만듭니다. 이 별도의 장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원부라고 부릅니다. 신탁원부라는 별도의 장부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는 신탁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신탁등기예요. 그리고 이 신탁원부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탁의 목적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탁등기 밑에 있는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원부를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두 개의 등기 중에서 이게 주된 등기인 거 보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순위번호도 주된 등기인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등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탁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탁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등기부 다 따로 있겠죠. 그러면 신탁원부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원부는 부동산 개수만큼 신탁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탁원부는 누가 작성할까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공동담보목록처럼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신탁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한데 가등기도 어떻게 하냐면 요거 가등기 하면서 요 신탁등기도 가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탁등기도 가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하면서 신탁에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 2명이 이렇게 기록되겠죠. 공유라고 했습니까? 합의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도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여러 명이 등기가 될 겁니다. 얘는 공유입니까? 합의입니까? 어느 게 합의예요? 이게 합의죠.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라고 했죠.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을과 A 사이에. 그렇죠. 신탁의 목적이 공동의 목적입니다.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어요.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공유요. 신탁 계약은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합의요.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틀리시면 안 되고 하나 더. 요때 요 을은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겠죠.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채권자는 법원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아까 소유권은 넘어간다고 했죠. 다만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은 넘어가니까 이 부동산은 더 이상 갑의 소유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쪽에 채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테고 신탁의 목적이 공시되어야 되니까 신탁 등기도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을, 그 다음에 여기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신탁 원부의 번호도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넘긴 겁니다. 저기 예를 계속 들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 치를 테고, 그리고 요 신탁계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젠 해지해야 되겠죠. 더 이상 필요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신탁계약을 해지할 테고, 이제 요 신탁부동산이 문제가 되는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잘 봉양을 해드렸으니까 이 아파트 그냥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없어요. 이론상. 그러면 이 을이 이 아파트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을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수탁자의 재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를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을 등기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등기합니다.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등기, 뜻의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으로 쪽에서 이 신탁 등기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 신탁 등기 말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지워주게 돼요. 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할까요? 주등기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을이 이 아파트를 관리하느라고 비용이 자꾸 들어요. 노후화돼서 수리도 자꾸 돼야 되고 비용이 들 수 있겠죠. 월세 놔야 되니까 이제 뭐 임대료가 아니라 중개사료,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이 자꾸 드니까 네가 비용을 좀 보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애들 교육비 때문에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네가 일부 지분을 팔아갖고 그 지분으로 네가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분을 팔겠습니다. 을은 병과 소유권 일부 이전 계약을 체결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 계약을 체결할 테고 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은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신탁재산은 줄어들었죠. 신탁재산은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을, 그 다음에 여기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3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그 다음에 병이 지분을 취득했겠죠.
얼마를 취득했냐면 예로서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등기 변경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신탁등기 변경등기를 해야 돼요. 2번 신탁등기 변경. 그리고 신탁재산은 이제 얼마로 줄었습니까? 네? 3분의 2로 줄었죠. 그럼 수탁자 을이 갖고 있는 지분은 얼마입니까? 3분의 2.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신탁등기 변경등기라고 얘기하고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수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 따라서 동시 신청. 그리고 순위번호는 같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235쪽에 41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신탁등기는 이러한 그림이 두 개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워낙 모자라니까 이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235쪽에 41번을 보시는데요. 보시면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재산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맞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예전에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었습니다. 요게. 그래서 개정이 돼서 단독신청으로 바뀐 거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2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이때는 동시 신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3번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합의 관계라는 표시를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4번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일한 정보로서 해야 된다. 맞겠죠. 4번, 5번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 등기법 123조가 아니라 81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81조의 기록사항을 적은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맞겠죠? 뭔지 모르지만 맞겠죠?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에 신탁등기 하나만 더 보죠. 46번을 보겠습니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자주 출제돼요.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말소 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등기는 다른 등기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함이 원칙이니까 다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3번 수탁자의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 맞겠죠? 왜 동시에 합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니까. 4번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일부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아니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동일한 순위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5번 신탁등기 말소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관해서 해야 된다. 맞겠죠? 네. 뭐 쉬운 문제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238쪽에 48번을 보실 텐데 구분지상가 이게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여지가 있어요. 이게 1번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보통 지상권의 목적과 동일하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이다. 사실 이거는 민법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수목의 소유. 그렇죠.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없죠. 그렇죠. 구분지상권의 개념이 뭔가요?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때 상하의 공중이나 지하의 상하를 범위를 정해서 그 상하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이죠. 맞습니까? 여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여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까? 도면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도면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구분지상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구분지상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해야 된다. 당연하죠. 고기를 사용수익하는 거니까 상하의 범위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3번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통상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토지를 상용하는 사용이겠죠. 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등기가 존재할 때는 신청서에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여기에 A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A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A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구분지상권 개념만 아시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구분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지하 공간의 이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이다. 지상권 자체가 물건이죠. 그렇죠. 5번 이것도 출제가 됐는데 계층적 구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층이 있어요. 이렇게 1층, 2층, 3층.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은 이 부분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계층적 구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층, 단계적 계층, 1층, 2층, 3층. 이 2층 부분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민법에서 다 하셨을 텐데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계층적 부분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일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구분지상권에서 일반 지상권으로 바꾸는 거, 일반 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으로 바꾸는 등기는 무슨 등기할까요?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범위가 달라질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위가. 그렇죠. 똑같은 지상권이죠.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죠. 범위만 달라지죠. 따라서 구분지상권에서 일반 지상권으로 바꾸는 거, 일반 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지상권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상권 변경 등기. 그러면 그 정도 보시면 구분지상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면 다 득점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40쪽에 51번을 보실 건데요. 지역권 등기, 지역권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좀 신이 나죠. 민법에서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갑소유 토지고 여기는 을소유 토지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통행이에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그리고 이 부분은 뭡니까? 유역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이 될 텐데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텐데 어느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승역지 등기 기록 아니면 유역지 등기 기록? 승역지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지역권의 등기명의는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등기명인 을. 여기에 소유권, 이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지역권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겨지면 지역권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만 넘기면 이 을은 지역권 가지고 있을 테고 소유자는 여기 병이 될 테고 을은 여기를 통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한 지역권만 넘긴다고 한다면 병은 여기 통행하고 소유자는 을이 소유권 갖고 있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 넘어갈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지역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반성,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기에 을이라고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 명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기록해야 될까요? 목적 기록하겠죠. 맞습니까? 범위 기록해야 되겠죠. 또 뭐 기록해야 됩니까? 요역지 표시를 기록해야 됩니다. 어디에? 승역지 등기 기록에. 그리고 공동신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등기 명의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여기다도 공시해야 되겠죠. 여기다 기록한 등기를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불러요. 여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 여기는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유역지 지역권 이렇게 표기하고 여기다도 목적 뭡니까? 통행을 기록해야 됩니다.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 기록해야 되겠죠. 어느 범위인지를 이 부분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기록해야 됩니까? 승역지를 표시해야 될 겁니다. 이는 신청입니까? 직권입니까? 직권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직권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뭐가 됩니까? 주등기가 되겠죠. 주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지상권 등기를 갖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을은 지상권자는 병으로 A로 하죠. A로. A는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라고 불러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따라서 지역권은 배타적인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민법에서 하셨죠? 배타적인 물건이 아니라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이용권이 있는 자는 다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권이 있는 자는. 그러면 A가 지상권자라고 한다면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요 A가 등기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용 권한이 있는 자는 다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요 A가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준다면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가 되겠죠.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등기. 요 을이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갑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23초 전에 얘기했죠. 이용권이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용권이 있는 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갑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왜 두 번째예요? 갑이 설정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죠. 무슨 등기? 주등기. 주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설정해 주는 소유자. 그렇죠. 그러면 이때 A는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따라서 이건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하나, 둘, 부기등기. 그렇죠. 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맞죠?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 2번.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지역권 이전 등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민법에 한 번, 등기법 한 번.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도 불가능할 겁니다.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것 계속 강조했죠. 네, 5번 승역지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임자가 될 수 없다. 없습니까? 있죠. 무슨 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하게 될 겁니다. 쉬운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242쪽에 55번 보실 건데요. 55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부동산 전부 다른 자에게 전세권 설정할 수 있겠죠. 이를 공동전세라고 얘기할 텐데요. 이 공동전세는 부동산이 5개일 때는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하죠. 공동전세 목록은 공동담보 목록과 같죠. 같이 처리하는데 첫 번째 누가 작성할까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합니까? 5개 이상일 때. 그리고 이는 강의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 장부예요. 그래서 공동담보목록, 공동전세목록 3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는 거. 세 번째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강의 등기부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보셨고 2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이것도 대단히 출제가 자주 되는 지문인데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갑이 2분의 1, 4분의 1로 하죠. 4분의 1, 을도 4분의 1, 병도 4분의 1, 정도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분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이 물건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점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분이에요. 모든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지분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정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부동산 전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이 자신의 지분만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면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면 A는 요 부분만 사용 수익해야 되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허용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요 갑을병정이 4명이 A에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왜요? 여기도 A는 여기도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 사용수익 가능하죠. 이건 가능하니까 이건 전세권 설정이 허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갑, 을, 병, 정, 전원이겠죠. 등기임자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전원이어야 돼요. 그렇죠. 전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번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이거 요약집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약집 전세권 등기를 좀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109쪽 보십니다. 109쪽. 109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등기 사항이 나와 있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어느 범위인지 범위. 그리고 전세금은 성립 요소니까 전세금 2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나오는데 임의적 기록사항 첫 번째 약정, 특약, 합의, 계약이라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임의적 기록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 규정.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텐데 이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
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상이죠. 따라서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이딴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죠. 따라서 이자, 뭐 이율, 또 뭐 있을까요? 보증금, 또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료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 암기하라고 했죠.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뭐 전세금, 임차권 등기에서 뭐 차입, 판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그렇죠. 이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위약금 또는 배상금, 그 다음에 306조 단서의 약정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더라는 겁니다. 위약금 약정, 배상금 약정, 돈의 의미가 있죠. 임의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306조 단서의 약정 뭡니까? 밑에 소개해놨죠. 전세권 양도 임대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금지 특약, 임대금지 특약 이런 것들은 다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죠.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등기. 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맞겠죠? 4번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소멸하기 전에 여러 번 강조했죠. 소멸한 후에 하는 것이죠. 소멸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 뭐였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을까. 두 번째는요. 합의 해지가 있을까. 세 번째는 전세권 소멸 통고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는 경우. 요 네 가지는 좀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얼마큼 넘겼는지 양도에 기록해야 되겠죠? 네. 일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4쪽에 59번을 볼 거예요. 59번.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일부라는 표현이 쓰니까 지분 기록해야 되겠죠. 2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전대차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 없다고 했죠? 그렇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라서 을은 이용권으로서의 임차권은 없다고 했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임차보증금을 담보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따라서 임차권 이전 등기, 전대차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까? 아니죠.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죠.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일 경우에 나중에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겠죠.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따라서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등기부에 반드시 채권평가액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배당을 할 때 원활하게 배당이 가능하게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평가액을 기록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요 약정 혹시 민법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이러한 약정에 관한 내용이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법에도 규정이 있겠죠. 등기원인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다. 맞겠죠?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사후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빨리 상대평가가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열심히 할 텐데. 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한 동이 있을 겁니다. 이름은 물론 자이 아파트 될 테고요.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호 건물이고 202호 건물이고 303호 건물일 겁니다. 이때 이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대지 사용권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이 대지 사용권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비율로 존재할 겁니다.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지역권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어느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 등기부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부에 기록이 될 테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 등기부도 있을 텐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리고 표제부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고 했죠. 토지에 관한 내용, 즉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요?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대지권 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의 취지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때 이 천일동을 신축한 회사는 갑이라는 건설회사예요.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도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건설회사가 을에게 303호를 분양합니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을 명의로 등기해 줘야 되는데 보통 분양을 받은 자가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양을 받은 자가 이전 등기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 등기할 때는 건설회사가 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겠죠. 그건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 을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갑회사가 보전 등기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겠죠. 근데 아직 대지권은 되기 전이에요. 대지권이 이제 있기 전인데 대지 사용권으로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건설회사는 이 대지 사용권 9분의 1을 을에게 분양할 때 같이 넘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분양할 때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같이 넘겨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가 아직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못했으니까 아직 보전 등기가 안 됐을 겁니다. 즉 합필 등기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합병 절차가 다 완료가 되고 지적공부도 다 정리되고 그리고 보전 등기, 합필 등기가 다 됐을 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요 을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를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불러요.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 이때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까? 등기관리자.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등기의무자. 그래서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요 시점은 303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요 시점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선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건물만 소유하게 되면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매도 청구를 행사합니다. 매도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뺏깁니다. 구분 건물만 갖고 있을 때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시점부터 을은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했죠. 그러면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는 을은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말했죠. 구분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아니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은 요때 취득해요. 하지만 다른 대지 사용권을 을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출제한다고 했는데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의 이름이 뭐라고요? 점유 사용권. 민법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점유 사용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에요. 우리 판례가 만들어낸 대지 사용권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사용권은 요때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은 요때 취득해요. 그 이전에도 을에게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점유 사용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건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인데 대지 사용권의 한 부분이니까 요 용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민법에서 하셔야 돼요. 요거 여하간 이 을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은 나중에 취득하겠죠. 나중에 취득할 겁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을은 대지권 등기도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라고 했죠.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와 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하는 겁니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아직 대지권 등기 전 단계니까 대지사용권일 때 아닙니까? 대지사용권은 어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토지 등기부에. 그렇죠.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갑분 얼구에.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토지 등기부, 갑분 얼구에 하는 거니까 공동신청. 이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단독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신청. 이거 옛날에 했습니다. 상대평가로 바뀌면 다 기억나실 텐데. 동시신청. 하나 더. 을이 소유권을 303호를 취득한 상태인데 아직 이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대지사용권은 을이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병과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병의 이름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갑이라는 건설에서는 합병 절차 완료됐고 지적 정리됐고 보존 등기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갑회사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을에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현재의 소유권자인 병에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대지사용권의 개념이 뭡니까? 구분건물 소유자가 가져야 될 권리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분양계약의 상대방과 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 소유권자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설에서는 이제 을을 패스하고 누구랑 해야 되겠습니까? 병과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뭐도 신청해야 된다고요? 대지권 등기도 신청해야 됩니다.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 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갑굴구에 하는 것이고 이건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하는 거니까 이건 공동 신청,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 되셨을까요?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건설회사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303호를 분양했어요. 그런데 아직 갑이라는 건설회사는 이 대지에 대한 권리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구두 계약만 한 상태에서 이 대지 소유자는 A인데요. A와 구두 계약만 한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갑은 나중에라도 A로부터 취득해서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도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 또 하나는 대지에 대한 권리가 갑이 아직 취득을 못했을 때, 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을 때 이때는 대지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죠? A, 전소유자.
이때도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이때도 사후 취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출제가 되면 아주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문을 보시면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 갑이라는 회사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맞죠?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권은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는 모두 같이 신청해야 된다고요. 대지권 등기도 신청해야 될 겁니다.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어려운 걸 보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